전쟁으로 파괴되었던 한국의 통신시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1962년 첫 국산 전화기가 생산되고 그해 무인 공중전화가 종로에 설치되면서 전화 수요는 폭등했지만 당시의 통신 환경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 전화 적체가 말이 아니었어요. 전화 한 대 신청하면 저거 3, 4년 걸려야 되고 그리고는 3, 4년 기다리지 않으려면은 돈을 주고 사야지 돼요.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걸 백색전화라고 그러고 거래할 수 없는 걸 이제 청색전화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백색전화 하나 값이 얼마냐 한 300만 원 갔어요. 그때 돈 300만 원이면 압구정동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돈이에요. 그만큼 전화가 귀했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전화를 가지려고 그러고 정말로 뭐 학생들이 학교 가서 환경조사서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 전화번호 적으면 아, 이 집은 부자다. 뭐 전국에 한 그저 뭐 몇 프로 정도만 전화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가 어떻게 부상징이 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요. 당시 전국의 전화 가입자가 100만을 넘어섰지만 교환기와 같은 필수 장비는 수천억 원대의 수입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노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1981년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전화 교환기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우선 그 통신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어야 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신 산업의 특성은 통신 산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 깔려 있으면 굉장히 그 타 산업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통신 산업을 제일 먼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오명 최신부 차관은 최순달 한국전기통신연구소장에게 전전자 교환기 TDX 개발을 제안했고 최순달 소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교환기 개발 단장에 양승택을 불러달라는 요청이었다. 내가 구미에 지금 삼성전자 구미 공장인데 당시는 한국전자통신 주식회사에서 전자교환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이게 최순달 장관이 이제 전자기술연구소라고 구미에 있었어요.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무슨 수순이 반도체 기술 개발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관심이 그 전자기술 연구소에 관심이 다가 계속 시간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내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제 연구소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삼성 상무가 상무를 그만두고 연구소 가려고 그러냐 놀래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만 꼭 따지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당시 최순달 소장이 오명 차관한테 추천해가지고 오명 차관이 삼성에 압력을 넣어서 이제 저걸 이제 유치게 하게 된 거죠. 교환기 개발을 위해선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이에 미국 벨 연구소에서 단연간 교환기를 연구해온 양승택이 지명된 것이다. 그는 곧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시분할 교환기 개발 사업단장으로 임명됐고 교환기 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5년 동안 240억 원의 연구비를 집어넣으면 소용량의 전자교환기가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82년도 에투리 1년 예산이 29억이었어요. 그런데 단일 프로젝트에 240억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어제 따지면은.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2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은 못 떨어졌다. 최 장관이 우리를 데리고 그 교환기 사사를 쭉 돌아다녔어요. 현실 조사하느라고. 점심을 별도로 먹으면서 우리 보고 자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장관 한쪽 다 자신 있냐고. 그 뭐 다른 친구들 이 소리 저 소리 하지만 연구소 사람들 다 자신 있다 그래야지. 그래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구소 단장, 소장, 그 통신공사 부사장, 사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안 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 정부에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연구원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게 미심쩍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결집하고 또 확실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뭔가 압력을 넣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 TDX 전자교환기가 개발이 안 될 때는 우리 모두 책임지고 옷을 벗을 것이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전자교환기를 개발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다 전부 이제 연설을 한 것이 TDX 혈서입니다. 그런 그 일종의 혈서를 쓰고 나니까 이 구성원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집력이 특별히 더 생겼죠. 혈서 작성 후 연구원들의 각오는 그야말로 비장했다. 하지만 당시엔 전전자 교환기라는 개념조차 낯설었기 때문에 개발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연구원들이 개발해 놓은 교환기의 모습은 거의 실험실에서 그 개발을 위한 시험 모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용 제품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TDX를 맡으려고 이제 가봤더니 그 전자교환기가 뭐냐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전화만 연결되면 전자교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교환기는 이거 하나 설치하면은 몇만 가입자를 거기 연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 고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도 요구가 40년에 2시간만 고장나는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통화된다고 교환기 다 됐다고 생각한 거죠. 양승택은 개발 책임자로서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그걸 이제 굽는다 그러는데 그걸 교환기를 켜놓고 히터 같은 거 갖다 넣어가지고 주위 온도를 60도, 70도를 올려가지고 24시간 견뎌야 돼요. 근데 그걸 하자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난다고. 내 기억으로도 그때 그걸 고온 시험이라 그러는데 온도 시험할 때 제일 애먹었어요. 잘 되다가 온도 자꾸 슬슬슬 올려가면 나중에 이게 교환기가 팍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또 시험하는 시설도 안 돼서 가지고 비닐막을 씌워놓고 거기다가 그 전기 골로 피워가지고 그걸로 온도를 올리고 온도계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하고 교과서에 없는 그 시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없는 일들을 이거 이제 하나하나 실제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죠. 원천 기술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개발을 완수하려는 연구원들의 노력이 밤낮 없이 이어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선진국들이 그 교환기를 개발하는데 10억 불을 썼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 몇천 명이 이제 들러붙어서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걸 내가 4천만 불 가지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믿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 4천만 불 연구 과제가 유사일에 그런 과제가 처음이에요. 그런 과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전부 나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난 어떤 놈이 사기꾼이라고. 연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한국통신 부사장님이 한번 에투리를 방문하셔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그 좌담회 기회가 있었는데
부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DX 개발하는데 우리가 연구 비용은 얼마든지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저희들한테 쓰라고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돈은 주겠는데 그 결과를 우리 보고 쓰라고 그러면 외국에 좋은 장비 사다 쓰면 편한 거를 국내에서 개발한 뭐 소위 말해서 어설픈 장비를 쓰라고 하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 그런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죠. 안팎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은 연구원의 사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양승택은 지체 없이 전면전에 나섰고 용인의 500회선 규모의 전자교환기를 대상으로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 국산 교환기 1호 실험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갑작스런 벼락으로 시스템 보드가 타버리면서 끝나게 되는데 아쉬웠던 첫 실험. 하지만 성과는 있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말이 벌써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확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렇게 한 거. 그걸 함으로 해서 연구원도 이제는 이거 실제로 가위표를 넣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점점 붙게 된 거죠. 좀 의욕을 이제 북돋아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뭐야 저기 끝까지 성공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년여의 연구가 이어진 끝에 1984년 4월 마침내 충남 대전의 서대전 우체국에서 TDX 개통식이 열렸고 실제 가입자를 연결하여 운영 시험을 하면서 기업체에 대한 기술 전수도 시작됐다. 하지만 이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없었다. 기술 이전해서 이게 상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아무도 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자기들이 저 외국 물건 사다가 팔기만 했지 뭐 연구원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아이디어 낸 게 대우통신을 끌어들인 거예요. 대우통신 그때 그 국설교환기에 이제 아직 그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대우도 이제 이 국설교환기가 큰 시장이란 거 알고 있는데 발을 들어놓으려니까 못 들어놓게 이제 딱 돼 있었는데 기술을 이전 받아가라니까 대우통신 입장에서요 그 좋은 기회죠. 이래가지고 대우통신에다 미리 기술 이전을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니까 나머지 세 개사 가만히 보니까 야, 전도사가 이게 자기들은 다 빠지고 대우통신 혼자 이게 전부 시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이제 뭐 긴장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4개 회사 삼성, 금성, 동양전자통신, 대우통신 이렇게 이제 4개 회사에서 10명씩의 연구원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애트리에서 기술 전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회사들이 완전히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쟁탈전이 심하게 일어났었죠. 양승택의 아이디어를 계기로 4개월간의 인증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한국통신의 인수시험이 끝난 후 1986년 마침내 국산기술로 완성된 전전자 교환기 TDX가 첫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 TDX의 개발 결과는 청와대에 보고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이뤄낸 성공이었다. 최대 연구개발 사업인 TDX를 국내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혼연일체가 돼 성공하게 한 쾌거로 우리나라도 최첨단 전자통신 기술을 확보하게 돼 외국과의 구매 및 기술 협력 능력이 강화됐으며 수입 원가 절감 및 수입 대체로 연간 최소 4천만 달러의 외화 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글로 갔다고 그것도 성공시켰고. TDX가 성공해서 개통되었을 때의 그 연구 개발자로서의 성취감, 그것은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었죠. 당연히 우리가 만든 그 연구 결과물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교환기로서 사용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TDX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통신 적체 현상을 해소하며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 수 있었고 46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1991년 5억 7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개발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 IT 연구개발 역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그 전에는 100% 외국 장비를 쓰던 우리나라가 적어도 그 국산 장비로 그렇게 대체됨으로 해서 수입 대체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산업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통신 후진국이었는데 1989년도에 우리나라가 1가구 1전화가 완성이 됐어요. 그 결과가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통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교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모든 전자산업이 완전히 한 그레이드 몇 층을 뛰어 올랐다고 봐야죠. 그게 꼭 통신 쪽만 아니라 모든 전자산업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뒤에 이제 뭐 행정전선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전 분야에 IT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